원장님 주변에 보니까 의료보험으로 임플란트를 하면 싸게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저렴한 거니까 혹시 안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그 임플란트 똑같아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의료보험 임플란트도 일반 임플란트하고 똑같은 임플란트로 사용을 하고요. 국내에 그 시스템이 생긴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좋아졌어요. 이게 올해 초까지는 그 임플란트 위에 치아 모양 만드는 재료를 PFM이라고 하는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하라라고 국가에서 정해놨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르코니아라는 조금 더 예쁘고 단단한 재료로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환자도 병원도 조금 더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원장님 그럼 임플란트가 어떤 건가요? 치과용 임플란트를 말하기 전에 보철이라는 말을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철이라는 거는 인체의 손상 부위를 인공물로 대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없는 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의 보철은 뭐 의족이나 혹은 의수나 혹은 뭐 의안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 치과 영역에서의 대표적인 보철은 크게 보면 전통적으로 보면 틀니죠, 틀니. 혹은 그보다 좀 더 작게 하면은 뭐가 있겠어요. 그 뭐 이가 부러지거나 했을 때 금리 씌운다고 하잖아요. 그걸 보고 보통 보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플란트도 보철의 일종인가요? 이것도 근데 쉽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치아 모양을 만들어서 끼워 넣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심는 겁니다. 일단은 이를 뺐어요. 뺐으면은 뿌리가 없죠. 근데 치아 모양을 만들어서 넣어야 돼요. 근데 뿌리가 없으니까 끼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뿌리 역할을 하는 쐐기둥을 잇몸뼈에다가 심는 거를 치과 임플란트를 심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임플란트는 그 쐐기둥만 임플란트라고 하지는 않고 뿌리 부분 역할을 하는 임플란트 본체에다가 치아 모양까지를 다 세트로 완성을 해야지 임플란트 치료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임플란트는 기본 조립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뿌리 역할을 하는 것부터 머리 부분까지 이렇게 차차작 조립이 되면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임플란트 뿌리 역할을 하는 요 본체를 먼저 뼈에다가 심는 거고요. 뼈에다가 심고 결국은 치아 모양을 이렇게 끼워야 되는 거예요. 몇 개월 뒤에는. 근데 완성이 되려면 이렇게 끼울 수는 없으니까 중간 구조로 불리는 이 지대주라는 거를 임플란트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연결을 하고 두 개가 풀리지 말라고 붙어 있으라고 이런 속 나사를 가지고 조립을 하는 거예요. 조립을 하고 사실은 이제 임플란트용 렌치를 가지고 마지막에 고정을 아주 단단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 위에다가는 임플란트 치아 모양을 이런 식으로 붙여서 끼우면 되죠.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 치아랑 거의 큰 차이 없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플란트는 뼈에다가 쇠기둥을 심고 치아 모양을 만들어서 바로 끼우면 되는 건가요?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몇 개월 걸립니다. 이것도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팔이 부러졌어요. 그럼 정형외과 가서 수술 받잖아요. 뭐 철심 박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철심 박았으니까 뭐 바로 움직인다 이게 아니고, 힘쓰고 막 그렇게 안 하고 몇 개월 정도는 깁스를 하죠. 그리고 깁스를 했어도 어때요? 되게 조심하죠. 안 쓰려고 하고 뭐 이게 매달아 놓고 하잖아요. 뼈가 붙을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죠. 어쨌든 치과도 임플란트도 똑같습니다. 뼈 안에 임플란트를 심어 놓고 짧게는 한 2, 3개월 정도, 길게는 한 5, 6개월까지도 기다렸다가 충분히 뼈하고 결합을 했다, 골 결합을 했다 싶으면 그때 치아 모양을 만들어서 끼우고 힘을 주고 기능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걸린다고 하는 겁니다. 앞니가 빠져도 비어있는 상태로 몇 개월을 기다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앞니는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사회생활 하는 분들 뿐만 아니고 앞에 사실 마트도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데, 앞니는 무조건 뭔가 임시 치아의 모양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사실 이거는 치과마다 또 선생님들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저도 좀 다른데, 환자분에게 가장 좋은 건 임플란트를 심은 날 바로 임시 치아 모양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에 바로 임시치아 모양을 연결해서 부착을 해드리기도 하고, 혹은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옆에 치아에다 모양을 만들어서 이게 매달아 놓기도 하고요. 혹은 뺐다 꼈다 하는 임시틀니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딱 고정을 해놓을 수 있는 임시치아를 모두가 선호하기는 해요. 그럼 어금니든 앞니든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몇 개월 동안은 그쪽으로 아예 식사 같은 것도 못 하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오른손을 쓰면서 왼손은 가만히 안 쓸 수가 있지만, 입안이라는 공간이 아무리 오른쪽으로만 밥 먹어야지 조심한다고 해도 왼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격리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씩은 임플란트를 심어 놓은 쪽으로 음식물이 갑니다. 당연히 이제 임플란트 쐐기둥, 픽스처라는 게 잘 안 물리게 약간 뭐 위든 아래든
대합치랑 안 물리게 공간이 있게 심어져 있겠지만 또 음식물이라는 게 또 부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이 될 수 있죠. 근데 보통의 경우라면 그 정도 자극으로는 임플란트의 뭐 치료 성패에 결정이 되지는 않아요. 보통이라면. 보통이 아닌 경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술이 문제죠. 저는 이제 그걸 환자분들한테 아주 강하게 금주하세요 이렇게는 말씀을 잘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지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유만 드립니다. 이제 술이라는 게 결국은 세포 수준에서 보면 염증도 생기고 산화도 되고 치유를 방해하는 거죠. 제가 추천드리는 건 4주를 추천을 드립니다. 최소 4주 동안은 금주하시는 게 좋아요. 또 술 자체도 안 좋기는 하는데 약간 취해서 이제 안주나 이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그쪽으로 드시는 경우들이 많이 안 좋아요. 또 음주하면 음식물이 임플란트 심어놓은 쪽에 많이 껴있는데 양치 안 하고 주무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술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 담배는 또 어떤가요? 더 안 좋죠, 사실. 전신적인 어떤 수술을 하고 나서도 금연하셔라, 뭐 백해무익하다 이거는 다 알잖아요. 근데 치과적으로 담배가 안 좋은 거는 가장 큰 건 열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이든 사랑니 발치든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제 냉찜질하죠. 아이스백을 하는데 부기도 덜하고 또 염증도 억제하고 통증도 완화할 목적인 거죠. 근데 담배 아주 뜨거운 열기로 그 부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이나 발치를 하면은 혈병이라고 해서 피딱지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혈병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는 골 결합을, 그러니까 골이 만들어지는 걸 위해서 아주 중요한 성장인자들이 많은데 애써 잘 만들려고 노력하는 걸 그냥 차단해버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밸런스 게임으로 임플란트 수술 후 술이 더 안 좋다 아니면 담배가 더 안 좋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담배가 훨씬 안 좋습니다. 이제 제 경험과 기준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제 마음처럼은 잘 안 되죠. 발치나 이제 수술하려고 마취를 했는데 환자분이 잠깐 나갔다 온다고, 잠깐 어디 갔다 오신다고 하면 어디 가시냐고 하면 마지막으로 한 대만 피고 오신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만큼 참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정도로 하고 있어요. 최대한 자제하시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술, 담배를 하시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도 있으실까요?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시작하는 것까지는 환자분의 역할이 훨씬 커요. 그리고 이제 이를 뺄지 말지 임플란트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는 이미 환자분들이 결정을 거의 다 하고 오세요. 환자분의 역할과 마음이 중요한 거죠. 시작을 할 때는. 근데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건 치과의사의 역량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면서 수술을 잘 해야 되고 그때는 의사 역량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임플란트 수술 이후에는 또 환자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제 술도 담배도 좀 자제하시고 끊으시면 좋겠지만 4주 정도는 저는 아주 중요한 시기로 보거든요. 이제 그 기간만이라도 정말 조심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그럼 임플란트가 완성되면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한 건 없는데요. 이제 일반 치아 수준으로는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치과는 만성 질환이 많아요. 이를 빼게 되는 것도 대체로 잇몸병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잇몸병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만성 질환이거든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어떤 약을 딱 먹고 나 이제 신경 안 쓰고 병원도 안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가 안 되잖아요. 이제 당뇨 있으시면 식사하실 때에도 음식의 종류 자체도 많이 조절하고 절제도 하고 먹고 나서도 바로 좀 걷고 운동하고 병원도 주기적으로 다니고 약도 계속 드시고 피검사도 한 번씩 하고 그렇잖아요. 치과도 똑같아요. 이게 식사는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양치는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음식물이 심하게 껴서 막 염증을 일으키지는 않도록 관리도 하시고 고령으로 갈수록 계속 가다니면서 구강 검진도 하고 스케일링도 하고 하면서 뭐 치과에서 임플란트 조이는 것도 한 번씩 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엑스레이 검사도 한 번씩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원장님, 그럼 임플란트가 완성되면 마음대로 아무거나 음식을 이렇게 섭취해도 되나요? 임플란트는 사실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웬만한 치아보다 더 튼튼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크게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마음대로 편하게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만약에 지금 오늘 치료를 한 게 이번에 치료한 게 임플란트가 아니고 내 치아였으면 또 이 나이에 이거 먹었을까 싶은 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이를테면 마른 오징어를 이제 앞니로 혹은 작은 어금니로 이렇게 당겨서 먹는다, 끊어 먹는다, 혹은 호두에 막 그 겉껍질을 어금니로 콱 깨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정도는 10대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임플란트의 구조나 생력학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 임플란트는 수직적인 힘에 강해요. 그러니까 어금니에 넣고 이렇게 꽉 무는 거는 대체로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측방력엔 약해요. 그러니까 옆으로 미는 힘이죠. 마른 오징어나 이제 질긴 육포 이런 것들은 앞니 혹은 작은 어금니로 이렇게
당겨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아를 이렇게 옆으로 측방으로 미는 힘이잖아요. 그런 힘들은 임플란트 안에 있는 나사를 약간 풀리게 하는 힘도 있고, 그 위에 치아 모양을 이렇게 부착을 해놨는데 그게 떨어지는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평소에 일반적으로 드시는 거는 임플란트로도 맘대로 드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남은 이야기들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